전처가 낳은 아이들까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며 키운 아내. 누가 봐도 사랑하고 아껴줘도 모자랄 아내 것만 부부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고 심지어 둘 사이에 낳은 혼외 자식까지 집으로 데려왔는데요.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내연녀 아이까지 데려온 남편. 도대체 왜 아내를 때린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 사건 좀 많이 좀 봐주세요. 전 진짜 너무너무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정말 욕이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게 30대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일단 남편은 재혼이었습니다. 전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녀 2명이 있었고 현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녀 3명을 더 낳았습니다. 그렇게 총 5명의 자녀를 현 아내와 함께 키워왔다고 합니다. 자, 정리해보죠. 전처의 아이 2명, 그리고 지금 아내에게서 3명. 자, 그렇게 5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또 생겼어요. 그렇죠. 뭐 5명 키운다는 집이 많이 없죠. 근데 5명이 다가 아닙니다. 1명이 더 생겨요. 이 1명은 남편의 내연녀하고 가진 혼외 자식입니다. 밖에서 데리고 온 밖에서 거예요? 데리고 온 자식이죠. 이 1명을 데리고 오고 2019년 5월 달에 이 아이를 집으로 직접 데리고 오면서 사건이 커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속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거기서 났으면 거기서 키우게 해야지 그걸 왜 집으로 데려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온전했을까 싶어요. 이 아내분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처의 아이 2명, 그리고 자기 아이 3명, 5명이지 않습니까? 5명 키우기도 힘든데 내연녀가 낳은 아이까지 들었다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심한 우울감이 오다 보니까 약을 좀 과다 복용한 것 같아요. 과다 복용해가지고 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지난해 12월 23일 날 응급실에 갔는데 다행히도 세척을 했기 때문에 퇴원을 해서 집으로 오게 되긴 됐습니다. 자,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응급실까지 갔던 아내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 살림 자기가 다 해야죠.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지금 저희가 이걸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왜 적반하장입니까? 네, 일단 우울증 앓고 있는 아내고 응급실 다녀온 아내인데요. 이 병원에 가게 되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퇴원 직후에 돌아온 아내를 폭행을 합니다. 이 집에서 이 아내의 온몸을 마구 때려서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 눈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자, 안과 골절,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뼈, 안와골이 부러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주먹이든 뭐든 쳤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사람 XX입니까 이게? 예? 저 이 남편 저도 이거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이 기사를 보면서 읽었는데 이 남편의 심리는 제가 일감으로 가지는 건 어떤 느낌인가 하면 너는 그렇게 해야 돼라는 거예요. 전체 아들도 키우고 지금의 내가 출생한 아이도 키우고 그리고 내가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아이는 네가 키워야 되는 사람이야. 너는 그거를 키워야 되는데 왜 그거 갖고 네가 우울증에 걸리니? 도대체 난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넌 맞아야 해. 라는 생각으로 이런 폭행을 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앵커 말씀대로 도대체 폭행을 하더라도 이런 무자비한 폭행, 8주의 안와골절 저는 정말 앵커의 말씀에 100% 공감한다.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진짜 차마 이 방송이어서 욕은 못하는데 뭐 다들 같은 심정이실 것 같아요. 자, 팀장님. 저런 사건들 보면 이제 항상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과연 이게 처음이었을까? 처음이 아닙니다. 저 남자가 황당한 남자인데 사실은 아동학대 전과도 있었고 또 내연녀라든가 배우자를 폭행한 전과도 있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난해 9월 22일 같은 경우에도 3살 아들이 식탁에서 장난을 쳤다는 거 애들이 장난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빠라는 사람이 그 3살 어른의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참 이 잔인한 아빠인데 그래서 이 남성은 사실은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혐의로도 재판에 기소가 됐던 거죠. 자, 어지간히 때려선 말이죠. 전치 8주 안 나오거든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이 여성을 자기의 노예로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말을 하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게 대해서 자기 분노 조절이 안 되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 때렸죠. 내연녀, 아마 내연녀를 때리다 보니까 그 아이를 그냥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이 부인에게 미안한 감정 없이 그냥 이 여자가 싫은 거야. 싫으니까 그 아이는 데리고 와서 우리 지금 있는 이 아내가 키우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도 아까 우리 저 팀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식탁 위에 장난칠 수 있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는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폭행을 했으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추정하는 일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일이라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렇다면 정말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부분 아니냐. 반드시 이 부분 확인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자, 저는 진짜 이게 구한말 혹은 뭐 진짜 뭐 그런 뭐 왕왕 뭐 옛날 옛적에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뭐 밖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야 얘 잘 키워 뭐 이거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인데. 조선시대 같은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아이가 5명, 1명 추가해서 6명, 또 그 아이 중에 아동 학대도 하고 배우자도 때리고 뭐 내연녀도 폭행을 행사하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동 학대, 배우자, 내연녀, 폭행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상당히 안 좋게 봤습니다. 또 이렇게 자신의 행위 자체가 원인이 돼서 우울증이 심화돼서 그 배우자가 병원에 응급실에서 받고 나오는 당일날 그래 때려서 8주간의 상처를 입힌 거거든요. 8주는 골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나골절이라고. 골절이 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해서 징역 2년인데 이건 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년을 한 거는 이 많은 6명 아이를 사실은 다 이 남자의 아이들이잖아요. 예. 이 아내가 다 좀 보고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다. 그렇죠. 그래서 2년이라는 의미는 엄중하게 2년을 주긴 줬지만 그래도 복귀를 해서 또 아이를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막 그런 의미도 아마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재판부가 범죄가 심각하다고 해서 하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베스트 댓글이 전처가 가장 현명했다. 이렇게 약간 풍자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헤어졌으니까 이자와. 그런데 이제 진짜 혼자 이 6 아이를 키워야 되는 아내분 지금 몸도 편치 않은데 제일 불쌍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입양 절차 같은 걸 거쳤다면 본인이 양육할 의무를 뭐 가지게 되는데 아마 그건 하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내연녀가 한 아이들하고 전처가 난 아이들 사실은 전처 내지 내연녀도 양육할 의무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내가 지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양육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부양료라든지 청구는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뭐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입양을 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면 법적인 도움, 특히 이제 남편이 감옥에 간다 그러면 아내 혼자 6명을 다 돌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법적인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진짜 어떤 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야 지가 젊고 뭐 아이들 어리고 하니까 그 집안에서는 골목대장 노릇하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